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 도시군 인민위원장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대의원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수락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됐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정령에 대하여. 다섯째, 조직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대의원이 했습니다. 최룡해 대의원은 사회주의 헌법이 위대한 강국의 새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이는 위력한 법적 무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변화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부응한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국가건설 사상과 실천 강령들을 제때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안에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고쳐 규제함으로써 우리 학생 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아래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사회주의 헌법을 강국 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면서 해당 수정 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해당 법 초안들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중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된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 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론을 김명훈 대의원, 김창석 대의원, 조용철 대의원, 박근석 대의원, 문용선 대의원, 윤정호 대의원, 신창일 대의원, 김혜용 대의원이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기된 해당 법초안들이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경공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며 대외경제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회의는 부문법 초안들에 대한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고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 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했습니다. 넷째 의정 토의에서는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 적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조경국 대의원, 리송범 대의원, 림순희 대의원, 리용철 대의원, 김윤실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제품의 질은 나라의 경제기술 발전 수준과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결점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품질감독법의 준수이자 인민의 요구와利益의 옹호이고 철저한 실현이라고 강조하면서 품질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국가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대의원들이 품질 감독 사업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개선 강화하기 위한 의견들과 대책안들을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을 철저히 집행할 때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다섯째 의정으로 조직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노광철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리만수 동지를 국가건설 감독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성빈 동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두섭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대의원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는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영성번영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 실천과 본투로서 국정집행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배등된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식에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조선노동당 창건 79돌을 맞으며 당신께 축하를 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을 영도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묶고 세워 사회주의 기초를 축성하고 부흥강국을 일떠 세웠습니다. 아랍사회 부흥당과 조선노동당은 확고한 원칙과理念을 견지하고 수리아와 조선인민의利益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부합되는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당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진선적인 두 나라 인민의利益과 복리에 맞게 쌍무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당신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울러 귀당이 언제나 성과와 번영을 이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4년 10월 7일 디마스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친근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니카라과 산디노 민족해방전선과 민족화해 및 단결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전위조직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의 창건 79돌이 되는 2024년 10월 10일에 점하여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존경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 그리고 당신의 정확한 지도 밑에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서 자기식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확신성 있게 영도하여 왔으며 위대하고 영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자주, 존엄을 수호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보다 훌륭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의 향도자이고 귀감이신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와 그리고 조선노동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 부대통령 로사리오 무릴요, 2024년 10월 7일 마나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에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의 용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속되는 외부의 압력 속에서 자주권을 강화하고 조선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길을 따라 계속 성과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은 두 국가들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다방면적인 협동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채택된 교류 및 협조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고 있는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와 조선노동당 사이의 연계를 가일층 적극화하는 것은 현대 신식민주의 반대운동을 포함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폭넓은 문제 해결을 촉진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당신과 그리고 모든 조선노동당원들이 건강할 것과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메드베제브, 2024년 10월 7일 모스크바. 조선노동당 창건 79돌 경축 직청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와 김정수 평양 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 어머니 우리 당의 영광을 드립니다가 8일에 진행됐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와 평양시안의 직맹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다구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나라의 맏아들을 전위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온 나라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적 열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9돌 경축 학생선원들의 실화무대 당에 품은 우리 산원집이 8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선원들,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수혜지역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위해주시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감명 깊게 얘기했습니다. 평양 중등학원, 평양 초등학원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는 원아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격정을 펼쳤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지독체의 10점꽃을 활짝 피워 기쁨을 드리고 싶은 학생 선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동시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펄펄 휘날리며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충직한 참된 아들, 딸들로 더욱 옥색에 준비해갈 학생 선생들의 결의를 담은 합창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가 장래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풍요한 전야마다에서 농기계들의 우렁찬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 결석을 잘해서 또다시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불같은 인류만 거떨쳐 나선 농업불로자들의 애국요리에 의해서 지금 각지 농장들에서 가을 고지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령천군의 일꾼들과 노블로자들은 온 한해 용농 공종들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농장벌마다의 좋은 농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벼알이 청청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땅 알수는 120알 내지 130알 됩니다. 평안북도 농군맹위원회에서는 이곳 군안의 농장별 사회주의 경쟁을 실속 있게 조직해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연한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안농장이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안농장의 경험이 하게 되면 기대공동의 요리를 불러일으켜서 하루에 실적을 지난해 시기보다 1.5배 이상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높이 매일 맡은 작업 과제를 오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애국요리와 혼신에 의해서 지금 령천군의 벼가울 실적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철산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올해에 또다시 흐뭇한 작황을 마련한 기쁨 안고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용량 냉산물을 농장 쪽으로 70% 면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보다시피 풍요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농장의 면적의 100%를 아라리 잔류문 황금 인삭들을 바라보며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다시금 절감한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지운 나달을 호실 없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퍼전별 작업 순차를 바로 정하고 노력과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벼가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은 작황이 펼쳐진 데 맞게 벼가을을 최적게 끝낼 목표를 세우고 농기계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나간다면 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해서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염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올해 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할 요리 밑에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가을 고지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농장, 해영농장을 비롯해서 군안의 거의 모든 농장들에서 벼가을을 결속하였으며 내중농장과 연회 농장에서도 마지막 군에서는 단계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모든 농장들에서 벼종합 수확기와 이동식 벼종합 탈곡기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벼가을과 나달 털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철광석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올해의 네 번째로 되는 50만산 대발파의 장쾌한 내성을 터치 올렸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 주체철 생산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때 대한 단결점을 받들고 연합기업소에서는 50만산 대발파를 연이어 단행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대발파 준비 사업을 적극 내밀었습니다. 이번까지 올해 들어와서 우리 강산에서는 50만산 대발파를 네 번째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정초에도 그렇고 4월과 6월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50만산 대발파의 성공으로 생산 장성의 활로를 이루어진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제건설의 1211고지인 금속공업 부문의 제철소, 제강소들에 더 많은 철종강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 지대에 대한 야수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1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5일 세계 각지에서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들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많은 시위자들이 백악관 주변으로 몰려가 가자 지대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을 단죄하면서 유태복거주의자들에 대한 무기 지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는 약 4만 명이 시내 중심으로 시위 행진을 단행했으며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이 팔레스티나 깃발을 흔들며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 살육에 광분해온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로마, 프랑스의 파리 등 각지에서 이스라엘 허전광들의 살육 만행과 이를 정치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들이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가자지대에서의 류혈 사태를 시급히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잔인한 군사작전이 중동의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리바논의 여러 지역에서 침략적인 군사작전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6일 저녁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살림집과 사원을 목표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러해서 11명의 리바논인이 살해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리바논 애국 용량 조직인 히즈볼라호를 제거하고 저들의 영토 팽창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 무모한 살육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타이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철도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니제르에서도 한 달 동안 지속된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주민지대가 침수되고 도로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학교 건물이 파괴돼서 수업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 개발된 여러 형태의 로봇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태 변환 기구를 이용해서 제작한 로봇입니다. 로봇의 기본 틀은 세기가 높고 가벼운 탄소 섬유 재료로 되어 있으며 다리는 3차원 인쇄기를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환경에 따라서 형태를 임의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굴이나 좁은 관 내부에 대한 작업을 비롯해서 재해구조 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피가 작은 수중 로봇입니다. 로봇 위에는 각종 수간부들과 전자식 나침판, 수중 고해상도 촬영기, 조명 계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화상 증폭 기술과 시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확한 수중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영상 속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확정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이 큰 6개의 벡터르 추진기가 탑재되어 있는 이 로봇은 물속에서 시간당 5.475km의 속도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중 로봇은 구조 작업과 물 및 환경 검측, 저수지 온지와 같은 수중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직관적인 검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이 들어와서 더운 날씨와 선선한 날씨가 자주 엇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인 낮 최고 기온의 변화 상태를 보면은 1일과 2일 그리고 6일과 7일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선선한 감을 주었고 다른 날들에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더운 감을 줬습니다. 앞으로 16일까지 약간의 기온 변화는 있겠지만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겠고 비는 거의나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벼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를 빨리 다그쳐 끝내는 한편 가을 밀보리 싹트기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오지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악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소해안 중부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2일과 13일에는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